안녕하세요. 저는 4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친정에 가려고 눈에 불을 켠다고 하죠. 친정에 가면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이유일 겁니다. 아마도 친정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터라 결혼을 해도 주부들의 마음의 안식처는 친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세상의 친정 부모님이 다 그렇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뉴스 내용은 돈 때문에 자주 다투는 부모님을 보며 커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결심했다는 한 여성. 그녀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나 키워준 은혜를 갚으라는 부모님의 강요가 점점 버겁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 가족의 생활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연의 주인공은 친정 부모님의 돈 욕심에 못 이겨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사원 임대 아파트 입주로 독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에게 양육비 반환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월 200만 원씩 20년간 상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양육비 송금이 하루만 늦어져도 계약서를 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부모의 행동이 과연 정상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뉴스보다 더 힘든 세월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모든 것을 내놓고 도와주고 또 자식이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 자식이 잘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 아닌가요? 하지만 전 지금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등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맏딸입니다.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이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항상 동생을 봐야만 했습니다. 엄마 혼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시절까지도 동생들을 돌본 기억뿐이 없습니다. 엄마 왔다. 엄마! 아유, 내 새끼들 밥 먹었어? 누나가 라면 끓여줬어. 뭐? 라면? 야, 정주영! 왜? 내가 생선도 사놓고 국거리도 사놨는데 왜 동생들한테 라면을 먹여? 어? 나 내일 중간고사 시작이야. 공부할 게 산더미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먹었어. 지금 우영이랑 호영이랑 한창 클 나이라 내가 신경 쓰라 했지. 가뜩이나 키가 안 자라 속상해 죽겠는데 애들한테 인스턴트나 먹이고. 아휴, 네가 누나냐? 어? 엄마, 난 어릴 때 나 혼자 라면 먹고 그랬어. 엄마 그때 나한테 인스턴트 먹지 말라고 걱정해 준 적 있어? 없잖아. 수갈딱지하고는 지금이랑 그때랑 같아? 엄마는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동생들 좀 보는 게 그렇게 안 이꼽니? 나쁜 기집애. 너는 니만 잘난 줄 알지? 네 동생들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나는? 나도 잘 되면 좋잖아. 그럼 나도 좀 신경 써줘. 넌 네가 알아서 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까지 신경 써야 돼? 됐고. 한 번만 더 동생들 라면 먹이면 그땐 그냥 너 굶을 줄 알아? 알겠어? 이렇다 보니 전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친구들과 논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하루는 제가 엄청 열심히 한 숙제를 동생들이 다 찢어놨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동생들을 야단쳤죠. 야, 호영이, 우영이, 이거 니들이 이랬어? 그게 뭐야? 형아가 저걸로 비행기 날리면 잘 날아간다고 해서 했는데. 야, 너 글자 몰라? 누나 숙제짱이잖아. 3일 내내 얼마나 고생해서 한 숙제인데 왜 이렇게 망쳐놔?
너는 안 되겠다. 누나한테 혼 좀 나야겠어. 이리 와. 전 너무 화가 나서 동생들 엉덩이를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아니 얘들이 내 숙제를... 이게 어디서... 아프다고! 네가 아무데나 놔두니까 애들이 그런 거잖아. 네가 잘 챙겨야지. 왜 죄 없는 애들을 때리긴 때려, 어? 엄마가 동생들 손이 닿는 곳에 노트를 든 저를 혼내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쟤들 숙제 망쳐놔도 동생들 때릴 거야? 인연이 진짜... 누나라면 당연히 동생들 보는 게 맞는 거지. 이건 허구한 날 동생들 못 잡아먹어 산다리네. 아휴,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걸 다 토하고 싶다. 낳아주고 길러준 이 부모한테 악담이나 퍼붓고 처년을 내가 잘못 키웠어. 잘못 키웠어. 제가 누나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었죠. 7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지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도 어린데 동생들은 거의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불만도 표출해보고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는 저처럼 동생 돌보며 그땐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 엄마와 외출한다고 하면 엄마가 시장을 볼 때 짐꾼으로 따라갔을 뿐 외식을 하거나 엄마랑 다정하게 데이트를 한다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남동생들은 엄마 가게에도 데려갈 만큼 늘 함께였죠. 아이고, 쌍둥이들 엄마 따라 낳았네. 이제 제법 인물이 나네. 우리 애들이 언제는 인물이 없었나? 나는 요새 정우성? 그 배우 보니까 우리 쌍둥이들이랑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들이 봐도 그렇지? 아유, 정우성. 요새 드라마 나오는 잘생긴 남자? 주영이 엄마, 너무 콩깍지 씌인 거 아니야? 정우성은 아니다. 왜? 봐봐. 눈, 코, 입. 닮았잖아. 솔직히 인물은 주영이 못 따라가지. 주영이가 아빠 닮아서 참 이쁘잖아. 걔가 뭐가 이뻐? 걔는 인물은 영 별로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주영이 엄마 보면 진짜 옛날 사람 같아. 딸년들은 필요가 없어. 옛날에 조상님들이 말했잖아. 기집애 낳으면 재주가 없다고. 우리 친정엄마는 나 낳고 몸도 제대로 못 풀었어. 시두치하고 똑 닮은 딸을 낳아봐야 내 심정 알 거야. 주영 아빠가 그렇게 된 게 주영이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 걔가 뭔 잘못이야. 하여튼 내 딸이라도 걔는 그냥 정이 안 가. 나는 우리 쌍둥이들 보면 에너지가 팍팍 솟지. 그렇지, 우리 쌍둥이들. 에너지 팍팍. 하여튼 못 말려. 엄마 말을 들으면 전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는 절 낳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만날 술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와 7살 차이가 나는 쌍둥이 남동생들을 낳고 엄마는 도저히 아버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 센터에 아버지를 맡기고 이혼 서류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부도와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혼까지. 엄마는 이 모든 게 제가 태어나고 난 후 일어난 일이라 제가 무슨 저주받은 아이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나마 엄마의 가게는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엄마는 이 모든 게 쌍둥이들 덕분이라며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게 엄마의 기쁨이었죠. 전 동생들이 크면 나에 대한 엄마의 차별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들은 초등 고학년이 됐고 엄마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고3이라 해도 전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언젠가부터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집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돌보는 일은 엄마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제 몫이었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맡기고 종종 외출도 하고 친구분들과 여행을 간다고 저에게 식구들의 식사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엄마가 동생들이 성인이 되면 날 다르게 대해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아야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절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를 떠나야 제가 살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센터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엄마는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기에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눈물로 매일매일 장례식장을 지키는 저에게 엄마는 갑자기 절 불렀습니다. 너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집에 가서 좀 가져와.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지금 갔다 와. 내일 오전에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왔고 다음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저와 엄마를 찾았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먹고 살다 보니 아이들 아빠를 지키지 못했네요. 그래도 이혼한 남편분 장례도 치러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서류상으로 이혼했다고 해도 애들 아빠는 아빠니까요. 참, 우리 딸 주영이에요. 주영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그래, 네가 주영이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되셔서 슬픔이 크겠구나. 아버지가 그래도 큰딸을 가장 생각하셨는지 사망보험금을 주영이 앞으로 들어놓으셨더라. 아마 주영이가 태어나고 바로 계약한 상품 같은데. 아버님이 큰딸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럼요. 저 우리 주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주영이 아빠처럼 제가 우리 딸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키웠는데. 금이야오기야 키웠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만날 집안일에 동생들 키우는 것까지 모두 제게 맡기고 요즘 가게 장사가 잘 된다고 놀러나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내 친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부탁드린 건 준비해 오셨죠? 네, 주영아, 엄마가 이야기한 거 드려. 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버님 사망보험금 주영이 학생 앞으로 갈 겁니다. 주영아, 엄마 많이 위로해드려. 엄마는 이제 주영이가 지켜드려야 해.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셔요. 아이고, 아유, 주영이 아빠. 아이고. 그러나 이를 종합해보면 알코올 중독센터에 들어갈 때부터 면회 한 번 안 갔던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게 제 앞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이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펼친 겁니다. 통장 내놔. 엄마, 우리 아빠 면회 한 번 안 갔잖아. 아빠 우리 없이 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엄마는 양심도 없어? 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 배 아파서 새끼들 셋이나 낳았고 내가 먹여 살렸어. 그나마 사망보험금이라도 틀어놔서 내 분이 풀린다.
그리고 엄마, 이거 아빠가 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잖아. 그런데 왜 엄마는 나한테 설명 한마디 없이 통장부터 내놔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인연이 앱닥치지 못해? 사람들 들으면 어쩌려고. 내가 네 입에 처박은 밥값만 따져도 넌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해. 이건 네 돈 아니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두고 엄마랑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엄마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돈을 홀라당 그 남자 사업자금에 투자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 미쳤어?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빠 목숨값을 그 아저씨한테 준 거야? 이 기집애가? 그래, 줬다. 주면 어쩔 건데? 나 대학 가야 해. 부모라면 그 돈으로 자식 대학 등록금 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대학? 너 진짜 웃긴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네 힘으로 가. 20살이면 성인이야. 성인이 돼서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대학을 가든 대학 할아버지를 가든 난 모른다. 넌 가만히 보면 항상 이기적이야. 이 집에 맞이라면 얼른 돈 벌어서 집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니? 네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야. 직장 구할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싶으면 네가 계속했던 일이나 해.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하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양심이 있다면.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에서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학을 가면 나아질 거란 꿈도 다 제 착각이었죠.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대학 문턱에도 못 가게 하는 엄마를 보니 전 평생 이 집 식모살이나 하고 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리얼이야? 진짜 너네 엄마가 그랬다고? 주영아, 난 네가 엄마 욕할 때마다 설마 했어.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언제 돈 벌어서 집 구하고 하냐고. 그럼 방향을 돌려.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려면 공무원 시험을 쳐. 직장, 숙소 다 한 방에 해결될 거고 엄마랑도 멀어질 수 있어. 그리고 공무원이래 연금도 나오니 그것만한 게 어딨냐? 너 공부 잘하잖아. 1년 바짝 해서 시험에 붙어버려.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1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동생들 돌보고 엄마 일 돕고 집안일하며 공무원 시험에 붙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공무원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됐어. 이 집에서 드디어 탈출하는구나. 시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장기 복역수가 탈옥에 성공한 것처럼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연인, 넌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머리 썼네? 야, 못 가. 절대 못 가. 엄마 말대로 나 성인이야. 이제 내 인생 내가 결정해. 엄마가 아무리 뭐래도 난 갈 거야. 그럼 매달 생활비 보내. 안 그럼 못 가. 엄마도 벌잖아. 그리고 이제 쌍둥이들도 다 컸어. 내가 언제까지 이 집 뒷바라지를 해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안 돼, 못 가. 이거나! 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했잖아. 그러니 이제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제발. 안 돼, 안 돼! 못된 년, 이기적인 년. 가다가 콱 그냥 사고나 나버려라, 이 나쁜 년아! 전 미리 챙겨둔 짐을 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 돼
사택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쉬는 날이면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 수다도 떨고. 왜 전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제가 없어도 엄마와 동생들은 잘 살 수 있는데 말이죠. 3년 후 저는 군대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 좋아했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왜냐면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전 늘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죠. 주영아, 제발. 나랑 살면 정말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응? 결혼해서 내 인생 복잡해지는 거 싫어. 그냥 우리 이렇게 엔조이 하자. 싫어. 너랑 결혼 안 하면 네가 어디론가 떠날 것 같아서 그래. 주영아. 내 마음은 안 변해. 그러니까 그만해.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 뭐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마지막 카드는 바로 엄마였습니다. 3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산 엄마에게 남편이 전화를 했고, 엄마는 무슨 생각인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제 직장으로 달려왔고,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와 원치 않는 상봉을 하게 되었죠. 그래, 네 동생들이랑 엄마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니? 응, 너무 좋아. 남자 하나는 잘 물었더라.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나한테 매달리던지. 나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엮지 마. 아니, 넌 결혼해야 해. 뭐? 둘이 벌면 우리한테 주는 생활비가 달라질 거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 나도 이제 힘들어서 장사 못하겠어. 그러니 생활비네. 만약에 네가 결혼 안 하면 난 그놈을 내 딸 스토커로 신고할 거고, 그놈이랑 너랑 인생을 완전히 조져놓을 거야. 미쳤어? 정말 돌았구나. 3년 만에 만나서 딸한테는 소리가 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왜? 딸이니까 이러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너도 시집 가면 좋잖아. 친정에 보탬도 되고. 그런데 그 집 재산은 좀 있다니? 엄마! 혼수 준비해야 하니까 계좌로 돈이나 붙여. 결혼식 날은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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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예전보다 더 괴물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절 통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야만 했죠. 전 엄마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남자친구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주영이 많이 힘들었겠다. 자기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하면 우리 엄마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손 벌릴 거고, 그게 쌓이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장모님도 부모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나 그럴 정도의 능력은 되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주영아, 나 믿고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원해 줄게. 이제 장모님 딸이 아니라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전 남자친구의 말에 마음이 녹았고, 이 남자라면 절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와의 거리를 더 둘 수 있지 않을까란 희망에 사랑과 안정을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너무 예뻐해 주셨고, 제가 뭘 하든 다 잘했다며 늘 용기를 주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죠. 주영아, 이리 와봐. 네? 이거. 아니, 이거 반지잖아요.
내가 며느리 얻으면 주려고 금을 모아놨지. 다이아 세팅이 오래 걸려서 이제야 주네. 한번 껴봐. 어머님, 이 반지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말씀하셨지. 내가 며느리를 보면 꼭 주라고. 그런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그날이 왔네. 어머님. 주영아, 네가 한 번씩 얼굴에 그늘이 질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아프단다. 친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네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친정 어머니도 우리 강철이에게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마.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정에 대한 이야기를 막상 드리려니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에 사시는 시이모님이 큰 병에 걸리셔서 어머님이 이모님 병간호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이모 정말 괜찮아지겠죠? 낫게 해야지.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가셔서 어머님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 그러마. 시간이 꽤 걸릴지도 몰라. 그동안 둘이 밥 잘 챙겨 먹고 엄마가 자주자주 연락할게.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출국하시는 걸 배웅할 때 전 꼭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말이죠. 다행히 시이모님은 병이 많이 호전되셨지만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자꾸 말리셨습니다. 한국 간다고 하면 저렇게 눈물바람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모도 힘들어서 그런 거죠. 이모도 가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영이 배 많이 불렀지? 네, 다음 달이면 우리 공주가 나오네요. 내가 가야 하는데 미안하다. 이참에 엄마도 이모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외국에서 몇 년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봐서 한국 한번 들어가마. 주영이한테도 안부 전해줘. 시어머니는 1년이 지나도 오시질 못했고 전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국을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 집이 이러니 뭐가 필요하다, 남동생 등록금이 모자란다 등등 저 대신 제 남편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좋은 남편은 그런 엄마의 태도에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또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너 집으로 좀 와라. 왜? 무슨 일이야? 와보면 알아. 2시까지 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괜히 모르는 척 했다가 더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너 직장 생활하면서 돈 얼마나 모았어?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본대? 한 5천 되나? 뭔 소리야? 쌍둥이 유학 보낼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누나니까 동생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그리고 너 일하면서 네 돈도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동생 유학비 누나가 당연히 보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들어간 쌍둥이들은 남편이 등록금도 대주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한 달도 안 돼 그 돈을 유흥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만날 술에 여자에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는 애한테 유학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공부만 어느 정도 하면 정부에서 유학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유학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신청하고 가라고 해. 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걔들한테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 그럼 돈 빌려줄게. 대신 은행 이자처럼 나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아. 뚱뚱이 나도 시원찮을 년. 형제 사이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도 보기 안 좋은데 이자까지 따박따박 받는다고? 그럼 그 큰 돈을 공짜로 주라는 거야? 당연하지. 가족인데. 서로 빌려주고 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동생들 잘 되면 네가 좋은 거야. 알아, 이년아? 그것들이 잘 되지도 않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도 동생이라고 먹이고 키웠는데 이제 매형통까지 뜯어내도록 하다니. 그것들이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그리고 내 애도 아닌데 왜 내가 유학비를 내야 해? 엄마가 할 일 아니야? 엄마는 갑자기 제 핸드백을 머리에 던졌고 제 가방을 뒤지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놔! 돈 내놓으라고! 미쳤어. 미쳤다고. 나 돈 없어. 직장 생활하면서 나 돈 다 썼어. 나도 남편한테 생활비 타서 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왜? 남편이 있다고 이제 부모도 부모로 안 보이냐? 형제도 형제 같지가 않지? 희년아, 넌 절대 나한테서 못 벗어나. 하늘이 무너져도 넌 내 딸이니까. 점점 더 엄마가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대출까지 내가며 5천만 원을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돈의 사용처는 유학 비용이 아니라 동생이 음주운전하다 큰 사고를 내서 필요한 합의금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동생들 철창 가게 할 순 없잖아. 가족인데 우리가 도와야지. 여보,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나 죽는 걸 보기 싫으면 엄마한테 절대 돈 주지 마. 응? 제발. 우리 부부는 아끼고 아끼면서 집장만도 했고 남들 놀 때 더 일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친정엄마한테 다 주고 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정말 엄마에게 돈을 주지 말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던 엄마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웬일이야? 돈 이야기 할 거면 나 없어. 인연이. 나 암이란다. 뭐라고? 나 암이라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하대? 병원 가봤어? 무슨 암인데? 그래. 위암이란다. 치료비가 좀 드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난 네 동생들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보고 죽고 싶다. 그러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알았어. 당장 내일 나랑 병원 가보자. 나을 방법을 찾아봐야지. 됐어. 네 동생이랑 이미 갔다 왔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대. 계좌 찍어줄 테니까 이리로 돈 좀 보내. 전 엄마가 암이란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미운 엄마라도 내 엄만데 저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저는 엄마의 치료비로 4천만 원을 보냈고 엄마는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안 후 전 엄마가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엄마도 저희가 먹고 살기 바쁜 걸 알았는지 이제는 돈 이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우영이 이사 간단다.
한 1,000만 원만 보내줘라. 주서방 진급했다며? 그럼 더 잘 됐네. 공무원이라 대출도 잘 되고. 계좌 문자로 보낼 테니까 보내줘. 우리 이제 진짜 돈 없어. 제발 이러지 마. 주서방 대출 낸 게 얼만 줄 알아? 그거 지금 갚는 것도 우리 버거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이고. 알았어. 지금 가진 거 2,000밖에 없어. 그거라도 보내줄게.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돈 아니면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주서방 괴롭히지 마. 제발. 참네. 알았으니까 끊어. 결혼을 해도 전 엄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돈 아니면 뭐든 해주겠다고 했던 제 말이 그게 족쇄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엄마는 아프다는 핑계로 절 한시도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첫째 동생 우영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전 엄마 노릇을 대신해야 했죠. 네가 가서 산후조리 좀 해라. 시누이 좋다는 게 뭐니? 너네 다 키웠잖아. 저 출산했을 땐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올케가 출산을 하니 저보고 산후조리를 하라니요. 전 또 엄마가 돈을 요구할까봐 힘들지만 올케의 산후조리를 다 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생네 부부는 엄마가 절 이렇게 대하니 똑같이 절 무시하고 깔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명절에 친정 가기 바빠서 한달음에 달려간다는데 저는 친정 가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배 두드리며 가만히 앉아있고 엄마는 모든 일들을 제게 시켰습니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엄마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며 남편을 막아서기도 했죠. 밥 차려 설거지해 그리고 동생네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엄마는 암투병 중이니 애를 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주말이면 조카들을 막무가내로 제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밥하기 싫다고 하는 날이면 저희 집으로 와 꼭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날도 동생 식구들은 애들과 엄마를 데리고 와 저녁을 차려달라고 했죠. 엄마. 야, 왜? 죄졌어? 큰 소리로 말해. 준아가 자꾸 엄마 병원 한번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쩌지? 자네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요새 치라를 안 하네. 병원 이미 갔다 왔다고 해. 엄마, 이제 그냥 다 나았다고 해.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두단가 나 잡고 엄마 암 걸려서 불쌍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 죽겠다고. 전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간다던 엄마에게 과일을 갖다 주러 가다 동생과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죠. 여기 서서 뭐해? 과일 거실로 가져와.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숨이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는 거. 그때 전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패닉 상태에 빠졌죠. 암에 걸려 아프다던 엄마의 말은 다 거짓이었고 암이라고 절 이렇게 부려먹었던 걸 생각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정엄마한테 철저히 사기당했고 이용당한 것이었죠.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아파트 엄마들 모임 있는데 저희 집 순서거든요. 근데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뭐가 걱정이냐? 주영이 불러다 시켜. 형님이요? 그래, 마음껏 빌려줄 테니 필요할 때 연락해. 내가 물건이야? 뭐? 엄마가 뭔데 날 빌려준다는 거야? 엄마가 뭔데? 전 거실에 있는 상을 그대로 뒤집어 버렸고 동생네 가족과 엄마는 너무 놀라서 절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식한테
암이라고 거짓말해. 엄마한테 준 돈, 그 많은 돈,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아? 나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식구들한테 안 쓰고 이것들한테 줬어. 이들이 사람이야? 인간이야? 미친 것들아! 뭐라는 거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엄마는 암이 아니라 거짓말에 아마 저 세상 갈 거야. 나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고 했지. 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지옥이야. 20살 때 끊어냈어야 했는데.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해. 그리고 이젠 엄만 내 부모 아니야. 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땐 나도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천년이? 그러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냐고. 엄마 누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우리는 또 어떡해? 말 좀 해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 전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외국에 계신 시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와 당장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여보세요? 헬로? 지영이니? 어머님. 그래, 주영아. 무슨 일 있니? 왜 울어? 어머님, 한국에 와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알았다. 일단 엄마가 제일 빠른 티켓으로 알아볼게. 울지 말고. 알았지? 전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에게 준 돈을 다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질긴 인연을 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부끄러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엄마가 그동안 우리 식구들 돈이며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했다는 걸 알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상대로 친정엄마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친정엄마는 제 따귀를 때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절 본 사람들은 놀라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동네 사람들, 인연이 내 딸인데 치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 좀 달랬더니 이제 와서 그 돈 다 내놓으라고 여기 이거 자식이 부모한테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친정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절 따가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전 그 자리에서 정말 심장이 멈춰서 이대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줬더니 자식한테 소송이나 당하고 아이고 네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동네 사람들. 그럼 얼른 저 세상 가시죠. 뭐? 사돈. 이승이 싫으면 저승 가셔야지. 내가 저승 가는 길 알려줄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통화 후 재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걱정이 돼 집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사돈이고 뭐고 없다며 친정엄마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분리수거에 가서 냉장고 박스를 가져오셨고
거기다 친정엄마를 넣고 테이프로 꽁꽁 싸맸습니다. 저 세상이 그리 궁금하면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죠. 사돈. 낳아주면 부모야? 어?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고 평생을 괴롭힐 수가 있어? 어? 이건 사채업자도 아니고 완전히 악마야, 악마. 며느리도 자식이니 내 며느리 건드는 게 누구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 사돈. 저 세상 입구가 보이십니까? 에? 아유, 빨리 꺼내줘. 아유, 답답해 죽겠어. 빨리 꺼내줘. 아직도 저승 입구가 안 보이나 보네. 그러면 내가 구멍을 더 잘 메워줘야겠네. 아유, 살려주세요. 아유, 살려주세요. 약속 하나 해. 앞으로 주영이 네 딸 아니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연락도 하지 마. 평생 주영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알겠어? 아유, 네, 사돈. 아유. 시어머니는 냉장고 박스에서 친정엄마를 꺼내주셨고 엄마는 땀범벅이 돼 길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사돈, 아직 할 말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주영이한테 사과하셔야죠. 아니, 그래도 내가 낳고 길러준 내 자식인데 또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주영아,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냥 너한테 기대고 싶은 생각에 너무 많은 걸 너한테 바랬어. 엄마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러니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 다오. 응? 아유. 이제껏 엄마한테 들은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의 속마음은 어땠을지 몰라도 전 엄마의 말을 듣고 그동안의 서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응? 엄마가 네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딨니?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품에 안고 사는 거란다. 부모한테는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다 품어줄 가슴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야. 너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알 거다. 엄마 마음을. 아휴. 엄마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전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날로 엄마와 동생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 끊어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았거든요. 그 난리를 겪고 난 뒤 친정엄마는 소송장에 적힌 내용대로 그동안 제게 갈취해간 돈과 이자까지 갚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동생들에게 누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살던 집을 다 팔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이건 아니잖아. 엄마 제정신 아니야. 누나가 좀 말려봐. 우리 이 집 팔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엄마는 너네들한테 그래도 돼. 뭐? 내가 엄마한테 빨대 꽂혔듯이 너희도 엄마 등에 빨대 꽂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집 네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려? 누나, 나는 모르지만 너네는 엄마한테 잘해야 해. 그동안 받은 걸 생각한다면 말이야. 돈을 갚기 위해 결국 친정엄마는 제 돈으로 산 동생들의 집까지 팔았고 동생들과 친정엄마는 지금 20평도 안 되는 월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고 하네요. 몇 년이 흐른 뒤 제 딸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됐고 저는 제 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딸에서 엄마가 된 나는 딸에게 어떤 엄마여야 할까 하고 말이죠. 어려서부터 장녀라서, 첫째라서, 강요받던 삶에 익숙해져 놓쳐버린 세월들이 너무나 아깝지만 지금부터 그 세월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즐기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저처럼 맞이라는 이유로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땅의 맞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당신은 절대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